남편 택배 주소, 불륜녀 이름 번호로 월세 계약까지 확인된 이중생활. 여보, 이 택배 받는 사람. 왜 다른 여자 이름에 당신 번호가 적혀 있어? 그날 평범한 택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남편.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에서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평화로운 일상. 저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IT 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우리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남편이 직접 브런치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에그 베네딕트 어때?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죠. 저녁엔 함께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팝콘을 나눠 먹었고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렇게 대답하던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엔 항상 꽃다발을 사오고 제 생일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남편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남편 자랑을 하면 다들 부러워했죠. 너희 남편 정말 로맨틱하다. 우리 남편은 기념일도 까먹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의 야근이 부쩍 늘었어요. 자기야, 미안. 오늘도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야식을 챙겨주곤 했죠. 많이 힘들지? 라면 끓여줄까? 괜찮아. 자기가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습관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식탁에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화장실에 가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왜 요즘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녀? 응? 아,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거든. 그럴듯한 변명이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우리 부부는 다르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내가 택배에서 이상한 주소 발견.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는데 박스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집 주소가 맞는데 제 이름은 김지혜인데 말이죠. 잘못 배송된 건가? 처음엔 그냥 오배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5823-XXXX. 남편 민준 씨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른 여자 이름에 우리 남편 번호가 적혀 있지? 박스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보낸 곳은 모 유명 의류 쇼핑몰이었고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 맞았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박수진 10-5823-XXXX.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죠. 회사 동료 이름을 잘못 적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친척? 사촌? 하지만 남편에게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친척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이름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택배 상자에 또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주소 변경 스티커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XX빌라 302호 변경 주소 서울시 강남구 XX아파트 XXX동 XXX호. 연남동? 우리 남편이 왜 연남동 주소로 택배를 받아요? 우리 집은 강남구인데? 손에 든 택배 상자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택배 상자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스를 뜯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 앞으로 온 택배를 제가 함부로 열어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성용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사한 플라워 패턴의 봄 원피스. 사이즈는 55. 제 사이즈는 66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제 옷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 옷일까요? 송장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주문자명은 민준, 결제 금액은 18만 9천 원. 주문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옷을 사줬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분명 설명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남편이 택배 내용 숨기려 시도.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택배 상자는 방 안에 숨겨뒀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택배 도착 알림을 받은 건가? 남편이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택배 온 거 있어? 응? 택배? 안 온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주문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가 보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아마 택배 추적 앱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뭐 주문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 선물용으로. 별거 아니야. 무슨 선물? 그냥 책이랑 좀. 아, 배고프다. 치킨 빨리 시키자. 남편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남편의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말이죠.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요. 그리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자기야, 너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자. 응, 그래야겠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침대맡에 두지 않고 화장실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20분도 더 지났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연락을 주고받은 게 분명했죠. 저는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일찍 나가야 해. 아침 미안.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야,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봐. 남편이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저는 남편이 나간 후 어제 숨겨둔 택배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뒀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월세 계약서 이전 기록 확인.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보다 먼저 택배를 확인하려고 퇴근 시간을 조절했어요. 평소엔 저녁 7시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5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가방을 뒤지지 않았지만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몇 장, 노트북, 지갑, 그리고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XX빌라 302호. 임차인 민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계약 기간 2024년 4월 1일, 2025년 3월 31일. 연남동.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주소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왜 다른 집을 얻은 거죠? 우리 집이 있는데? 월세 70만 원씩 내면서 계약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특약 사항란에는 세입자 2인 거주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입자 2인?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 연남동 주소, 월세 계약서, 여성용 원피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확인해 봐야 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 속에 넣어뒀죠.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저는 남편 카드의 가족 카드를 갖고 있었고 모바일 앱으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치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이상한 결제들이 보였어요. 마포구 연남동 XX카페 23,000원 매주 수요일마다. 마포구 연남동 XX레스토랑 65,000원. 마포구 홍대 입구 영화관 32,000원. 온라인 쇼핑몰 여성 의류 18만 9천원, 향수 12만 원, 액세서리 8만 5천 원. 연남동, 홍대 근처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구인데 남편 회사는 강남역 근처인데 왜 마포구에서 이렇게 자주 돈을 쓴 걸까요? 그리고 여성용품 구매 내역. 향수, 옷, 액세서리. 제가 받은 선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매달 70만 원씩 XX 부동산으로 자동이체되는 내역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나온 월세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중생활 정황 드러남. 그 주 금요일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미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연남동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걸었어요.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니 2층짜리 빌라가 나왔습니다. XX빌라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계약서에 나온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정말 올라가야 할까?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남편을 의심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보였는데 거기엔 남자 구두와 여자 힐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남자 구두는 남편이 평소에 신는 브라운 색상의 구두였습니다. 작년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 구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파스타 만들어줄까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그래, 좋지. 수진이가 만드는 파스타 맛있잖아.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제게 하는 것과 똑같은 다정한 어조. 수진, 박수진. 택배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 저는 계단을 내려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7년이 거짓말이었나?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가짜였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빌라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CCTV가 있나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빌라 입구에 CCTV는 없었지만 맞은편 편의점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 각도면 빌라 현관이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점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경찰이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다행히 편의점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다면서요.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2배속으로 빨리 돌리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월요일 저녁 6시 남편이 여자와 함께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수요일 저녁 7시 남편이 장을 봐서 돌아오는 모습. 큰 쇼핑백을 들고. 금요일 오전 10시 여자가 혼자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남편이 퇴근 후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평일엔 그 여자와 연남동 빌라에서 살고 주말에만 저와 우리 집으로 오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녀와 남편의 연관 단서 수집. 그날 저녁 저는 연남동 빌라 근처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10시에 퇴근한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8시쯤 빌라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2층 302호.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함께 요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창문이 열리면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진짜 웃겨. 하하. 그러게 그 팀장님 표정 봤어야 하는데. 둘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 마치 신혼부부 같았죠. 9시 30분 집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아직도 회사야? 응, 지금 막 마무리 중이야. 곧 나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빌라 안에서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주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죠. 남편 휴대폰에서 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SNS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수진박90이라는 계정.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지만 CCTV에서 본 그 긴 생머리가 맞았어요. 계정을 클릭해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소개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마케터 연남동 사는 중 맛집 탐방러. 마케터. 그리고 연남동 거주. 저는 가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팔로우 신청을 했습니다. 그녀가 승인해주길 기다리면서 다른 방법도 시도했어요.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 목록을 찾아봤습니다. 마케팅팀 소개 페이지에 직원 사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마케팅팀 대리 박수진.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IT 개발팀이고 그녀는 마케팅팀. 층은 달랐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회사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틀 후 박수진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승인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녀의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주 전 게시물 연남동 카페에서 찍은 브런치 사진. 테이블 맞은편에 남자 손이 보였어요. 남편이 끼고 있는 커플링과 똑같은 반지를 낀 손. 2주 전 게시물 오빠가 사준 원피스라는 글과 함께 택배로 받은 바로 그 플라워 원피스를 입은 사진. 1주 전 게시물 한강공원 야경 사진.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글귀와 함께. 그날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시물. 한 달 전에 올라온 사진. 남편과 박수진이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모티콘으로 가렸지만 남편이 입고 있던 옷, 시계,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다 일치했어요. 해시태그는 이랬습니다. 해시태그 우리집, 해시태그 신혼생활, 해시태그 행복해, 해시태그 연남동 데이트. 신혼생활. 우리집. 남편은 저와 결혼 7년 차인데 그 여자와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내가 증거를 사진 문서로 정리. 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남편 민준 불륜 증거 자료.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택배 송장 사진 박수진 이름, 남편 번호, 연남동 주소. 월세 계약서 사진 연남동 빌라 302호 계약자 민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스크린샷 연남동 카페, 레스토랑, 여성용품 구매. 편의점 CCTV 영상 남편과 박수진이 함께 빌라 출입하는 장면. 박수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커플 사진, 원피스 사진, 데이트 사진. 회사 홈페이지 직원 소개 페이지 캡처. 각 증거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그냥 회의하고 개발 업무하고. 별일 없었어. 혹시 마케팅팀이랑 협업하는 일 있어? 마케팅팀? 가끔 있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케팅팀 박수진과 함께 살면서도 저한테는 별일 없었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 며칠 후 저는 연남동 빌라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에. 박수진이 출근한 시간대를 노렸죠. 빌라 관리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저기요, 혹시 302호에 사는 분들 아세요? 302호요? 젊은 커플 사는데요. 왜요? 아, 제가. 그 남자분이 제 남편이거든요. 네? 남편이요? 그럼 당신이 302호 사는? 아니요. 저는 다른 곳에 살아요.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진짜 부부인 줄만 알았어요.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언제부터 살았어요? 6개월쯤 됐나? 4월부터요. 처음엔 남자분 혼자 오더니 한 달 후부터 여자분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6개월.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말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나가는 거 보셨어요? 네, 자주 봐요.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같이 나가던데요.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들어오고. 주말엔 저와 함께 있으니까 주말만 빼고 매일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힘내세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하러 갔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로요. 그 카페는 남편이 신용카드로 자주 결제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저기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으세요?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네. 단골 손님이에요. 여자분이랑 자주 오시던데. 여자분이요? 네, 긴 머리에 예쁘게 생긴 분. 둘이 커플 같던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셨어요. 수요일. 남편이 수요일엔 팀 회의가 길어진다며 항상 늦게 들어오던 그 요일. 혹시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손님 사생활도 있고 해서. 제발이에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확인하려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CCTV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수요일 저녁 7시 영상. 남편과 박수진이 카페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 음료를 나눠 마시고, 제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인쇄할 건 인쇄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백업했어요. 증거 폴더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사진 127장, 영상 파일 8개, 녹음 파일 15개, 문서 스캔 파일 23개. 이제 충분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 직면 준비, 남편과 불륜녀에게 맞설 마음다짐. 증거를 모두 정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불륜 때문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증거가 매우 탄탄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봐서 다르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이 7년이고 명백한 이중생활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하죠. 이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절차까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택배를 받았을 때의 그 혼란스러운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7년을 함께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사실.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 저를 바보로 만든 그 배신감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야위었더군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었고 머리도 푸석푸석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르던 긴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1시간씩 운동했죠. 분노를 운동으로 풀면서 저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 완료 및 소송 준비. 재산 목록 정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제 명의로 비상금 계좌 개설. 증거자료 3부 인쇄 재보관용, 변호사용, 남편에게 보여줄 용.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 정신적 지원 확보.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지혜야, 내가 옳은이라는 거야.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제가 강하게 대응하길 원하셨죠. 마지막 단계는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D-Day를 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 박수진과 남편이 함께 있을 연남동 빌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거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넌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7년을 속인 놈들한테 당당하게 맞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진짜 끝. 아내의 직접 폭로와 단호한 대응.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연남동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증거 자료가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 302호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택배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민준 씨 아내예요. 김지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발로 문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민준 씨 있죠?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누구야?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지혜야? 왜 여기? 왜 여기냐고요? 제 남편이 여기 살고 있어서요. 6개월 동안이나.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는 커플 쿠션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완벽한 신혼집 분위기였습니다. 참 예쁘게 꾸며놨네요. 우리 집보다 더 아늑한 것 같은데?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이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민준 씨. 아니, 박수진 씨 남편? 박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택배 송장, 월세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6개월 동안의 이중생활 증거예요. 다 있어요. 서류를 식탁에 펼쳐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지혜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6개월 동안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면서 신혼생활 즐기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매주 사랑해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이 여자한테도 했죠? 주말엔 나랑 한강 산책하고 평일엔 이 여자랑 연남동 데이트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박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당신 언니 아니에요. 불륜녀한테 언니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박수진 씨 26살이죠? 회사 마케팅팀 대리. 남자 꼬시는 마케팅은 잘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할 거예요. 당신한테도 민준 씨한테도.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6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하고 두 여자한테 똑같이 사랑해라고 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협의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지혜야, 제발. 제발은 무슨.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 들어갈 거예요. 협의 이혼 안 하시면 재판 이혼 하는 거고 그럼 더 오래 걸리고 위자료도 더 많이 청구될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제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안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 회사에 전부 알릴 거예요. 당신이 기혼남과 동거했다는 사실. 박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요,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왜요? 떳떳하게 사귀었으면 떳떳하게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7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네요. 행복하세요, 둘이.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겨우 빌라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지혜야, 끝났니?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집에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네, 지금 가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빌라를, 그 거짓말의 공간을, 7년의 배신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협의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위자료로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을 마련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7년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강해졌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이제 저는 압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게 둘 순 없다는 것을. 제 행복은 제가 만드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을. 택배 한 통에서 시작된 지옥 같은 6개월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저의 이야기를.